안녕하세요. 라이브 의원 순환기내과 김성국입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하는 동맥경화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건강한 혈관이 건강한 뇌를 만든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은 혈관 건강으로부터. 실제 치매와 동맥경화는 많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깨끗해야 뇌도 깨끗하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뇌를 지키려면 혈관부터 지키자는 겁니다. 치매 종류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게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알츠하이머 치매가 대부분입니다. 약 한 50%에서 70%. 그 다음에 이어서 혈관성 치매가 한 15%에서 한 30%.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종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알츠하이머 치매 유병률을 봅니다. 65세 이상에서 약 한 10%가 치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면 10명 중에 1명이 치매라는 이야기죠.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 24년도에는 100만 명, 그리고 15년 뒤 39년에는 200만 명이 추정됩니다. 이제 점점 고령화되니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알츠하이머 치매, 이 치매들이 이게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제 점점 큰 문제됩니다. 요즘 이게 그냥 카톡에 이렇게 긴급으로 뜨는 거 보면 뭐 이렇게 사람 잊어버렸다고 찾는데 사실 대부분이 치매죠. 그래서 우리가 치매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 경우 보면 증상이 나타나기 수십 년 전에 이미 뇌에는 병리학적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 예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면 이게 그 뇌의 척두엽, 여기 해마 부위인데 기억 담당하는 데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점점 20, 30년 지나면서 점점 퍼져갑니다. 퍼져가서 이제 척두엽뿐만 아니라 전두엽 이래 갈 때 이때 비로소 이제 경도인지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경도인지 장애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이미 뇌 속에서는 변화가 20, 30년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때 되면 그다음부터는 급속하게 진행합니다. 대략 5년 지나면 치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치매는 이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동맥경화하고 치매는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뇌 안에서는 이게 뇌신경하고 혈관이 한 단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경혈관 커플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둘 다 만성염증입니다. 동맥경화 때는 대식세포가 주로,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때는 소교세포가 작용하는데 그래서 이들이 해서 사이토카닌 분비하고 가면서 조직이 손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맥경화 자체가 또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 이유는 혈류장애를 만들죠. 그 다음에 혈내장벽을 손상시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뇌는 굉장히 보호가 잘 돼 있어요. 혈액에 있는 함부로 그 물질들이 함부로 뇌로 못 넘어오게 막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혈내장벽이라고 그러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동맥경화가 되면 이 장벽이 손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 속에 있는 염증 물질이 쉽사리 뇌로 들어갑니다. 염증 물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동맥경화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위험 요인이 같은 게 많아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담배, 운동 부족, 비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이 유전적인 요인,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아포, 이포 이거는 우리가 손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런 조절 가능한 인자들은 미리미리 조절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경동맥 초음파를 하잖아요. 했을 때 내중막 두께가 두꺼울수록 인지기능 저하가 빨리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를 갖다가 우리가 조기에 적극적 관리하는 게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위험 요인들, 고혈압, 고지혈, 당뇨, 담배, 운동 부족, 비만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조기에 잘 관리를 하면 전체 치매를 약 40%는
예방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뇌 안에서 봅니다. 뇌 안에서는 신경세포, 이게 파란 게 이게 신경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빨간 게 이게 이제 혈관, 모세혈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신경세포하고 모세혈관은 여러 가지로 얽혀 있습니다. 성상세포, 그 다음에 뭐 소교세포 등등 이래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한 단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문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신경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단면도입니다. 이게 보면 혈관벽을 잘라보면 이게 빨간 게 혈액입니다. 혈액에 이제 막고 있는 게 첫 번째 내피세포, 그 다음에 주위세포의 기저막, 그 다음에 성상세포의 이제 일부분이 겹겹이 막고 있어서 혈액에 있는 물질들이 함부로 뇌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뇌는 철저하게 보호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물질들은 이게 넘어가죠. 어떤 게 있을까요? 술 한잔 했어요. 기분 좋게 취하잖아요. 나중에는 곤드레 만들어야 되지만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혈액 속에 있는 알코올이 저 두터운 장벽을 통과를 해서 뇌 조직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술은 조심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게 넘어갈까요? 정신과약, 그 다음에 마취과약 이런 거 넘어가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해서 씁니다. 그런데 항생제나 이런 일반적으로 쓰는 약들은 거의 다 막아줘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는 정말 잘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은 어때요? 넘어가죠. 그러니까 뇌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게 뇌로 넘어가는 그런 물질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에 치매병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살펴봅니다. 보시면 첫 번째 혈관성 치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인자들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이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대식세포가 이제는 활성화됩니다. 되면서 만성염증을 만들어요. 혈관염증이죠. 이게 바로 죽상동맥경화입니다. 그래 되면 이제는 신경이 이제 허혈이 되면서 신경 손상이 되고 치매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때는 이게 같은 위험 요인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소교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쌓이는 것은 아밀로이드하고 타우 단백질이 쌓입니다. 그래서 신경 조직 안에서 신경염증이 생기고 신경 손상이 되고 치매로 넘어갑니다. 둘이 보면 좀 패턴이 비슷하죠? 이게 혈관성 치매 때는 콜레스테롤이, 알츠하이머 때는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이, 그 다음에는 혈관성 때는 대식세포가,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때는 신경세포가, 그래서 그 혈관 때는 혈관염증,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때는 신경염증, 그래서 결국은 치매로 넘어갑니다. 둘이 패턴이 아주 비슷하죠.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때 이제 주기전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파랗게 보이는 게 이게 신경세포입니다. 이 신경세포가 원래는 신경세포들이 이제 서로 연결이 돼야 되죠. 이제 시냅스라 그럽니다. 이게 연결이 잘 돼야 뇌 기능이 좋아집니다. 신경세포 수가 많다고 이게 반드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세포들 간에 연결이 잘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알츠하이머 때는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물질이 이게 원래는 이게 생기지만 이게 일정하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알츠하이머 때는 이게 안 빠져나가요. 잘 못 빠져나가지고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덩어리져 가지고 쌓이는데 그래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연결을 갖다가 차단시켜요. 시냅스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능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타우 단백질, 과인산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여기 보시는 게 신경세포입니다. 이게 길게 이제 있는 게 이제 축색, 신경의 축색인데 그 속에 미세소관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어요. 이 미세소관은 원래 모든 세포 안에 다 있어요. 있어가지고 신경의 골격, 이게 신경의 구조물을 이렇게 유지시켜줘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신경세포,
뿐만 아니라 세포들 안에서 물질 이동하는 도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갖다가 안정화시키는 게 타우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 때는 인산화가 되는데 많이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타우 단백질이 자체적으로 엉겨버려요. 그러니까 미세소관 보호하는 거는 안 돼 버리죠. 그러니까 미세소관이 파괴가 되니까 신경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타우 단백질의 과인산화가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기전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를 한번 봅니다. 혈관성 치매는 크게 첫 번째 작은 동맥들이 동맥경화 때문에 막혀서 이제 일어나는 소혈관 질환. 왜 CT나 MRI 찍어보면 소혈관 질환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직 치매는 없어도 이때는 이제 조심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혈전, 색전 이런 게 이제 굵은 동맥을 막을 때, 그 다음에 협착이 심할 때, 이래서 뇌혈류가 떨어지고 그래서 저산소, 산화스트레스, 염증이 되면서 신경 손상이 됩니다. 이때 이제 백질 손상이 오고 신경퇴행 이래 되면서 이제 신경염증 오고 치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MRI나 CT나 이런 걸 찍어서 소혈관 질환이 있다 또는 백질 변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직은 치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제 치매로 넘어갈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그 혈관 질환 위험 요인, 다시 말해서 동맥경화 만드는 요인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 흡연 이런 거, 그 다음 비만, 운동 부족 등등 있죠. 이런 게 그 미국 존스 홉킨스에서 25년 동안 사람들 추적해 봤습니다. 보니까 이런 요인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 비해서 2가지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되는 게 2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위험 요인이 많을수록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 축적이 많아진다. 다시 말해서 알츠하이머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밀접하죠. 그 다음에 각각 살펴봅니다. 고혈압일 때, 고혈압과 치매, 이게 고혈압이 있을 때 우리가 혈관성 치매가 많아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맥경화를 만드니까.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30대, 40대 혈압이 이상 높은 걸 방치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혈관성 치매가 61%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50대, 60대 방치하면 26% 증가하더라.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고혈압을 젊어서부터 그대로 방치를 해버리면 이게 기간이 길수록 혈관성 치매 발생 확률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알츠하이머하고도 관계됩니다. 중년기 고혈압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140 이상일 때는 18% 이게 알츠하이머가 증가하고 160 이상 되니까 25%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중년기 때 고혈압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노년기 때 알츠하이머가 많이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든 알츠하이머 치매든 이거 발병을 막기 위해서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일찌감치 미리미리 혈압 조절하는 게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고지혈하고 치매 관계를 봅니다. 65세 미만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39 정도 올라갈 때마다 10년 이내 치매 발병할 확률이 10%씩 증가한다. 그 다음에 20년 이내 발병할 확률은 17%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중년기 때 LDL 콜레스테롤 높은 걸 방치를 해버리면 10년 뒤에 치매 발병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이게 좋은 거죠. 이게 낮으면 인지장애 위험이 올라가더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전부터 미리 콜레스테롤 관리를 잘해야 치매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뇨하고 치매 관계를 살펴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당뇨는 2형 당뇨, 대부분의 당뇨죠. 그게 있을 때는 일반 사람보다 전체 치매가
2배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당뇨는 사실 심각하죠.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는 1.5배.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첫 번째가 인슐린 저항성을 꼽고 있습니다. 인슐린이 뭡니까?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을 세포들이 이게 꺼내 쓰는 거죠. 쓰는 건데 우리 뇌 조직은 에너지원으로 뭘 씁니까? 제일 중요한 게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을 제대로 이게 역할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뇌세포로서는 치명적이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뭐냐면 인슐린이 있어도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이 혈액 속에는 쌓이더라도 이게 필요한 뇌세포에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치매 위험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만성염증 산화스트레스, 당뇨 때 생기거든요. 이게 치매에도 주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문제가 이게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때, 그래서 알츠하이머는 제3형의 당뇨병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고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화되고 이게 알츠하이머로 넘어가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고혈압이든 당뇨든 고지혈이든 또 담배도 마찬가지 이게 혈관성 치매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도 이게 굉장히 그게 발병에 관계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를 만들죠. 그래서 이쪽 저쪽 막기 위해서는 이런 위험 요인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미리 관리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예방을 위한 그 생활 지침, 이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3가지 3권, 3가지 권하는 것, 운동, 식사, 독서.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이게 걷자, 유산소, 그리고 근력 운동을 좀 보태자. 그 다음에 식사는 생선, 채소를 좀 골고루 먹자. 그다음 과일이나 우유 이런 거 곁들이고. 그 다음에 독서, 읽고 쓰고 하는 이런 지적 활동을 꾸준히 하자. 그 다음에 삼금, 금하는 것, 술을 금하자. 이게 3잔 이하로 하는 게 좋겠다. 사실은 이게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담배는 끊자. 그리고 머리 외상은 피하자. 머리 부닥치는 거 조심하자. 그 다음에 3가지 행할 것, 정기검진을 하자. 특히 혈압 체크 자주 하고 당 체크하고 콜레스테롤 체크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소통, 가족과의 소통, 그 다음에 친구 자주 만나는 것 이거 하자. 그 다음에 치매 조기 발견 이게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조기 발견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거 가만히 살펴보면 동맥경화 예방하는 그 활동에다가 독서, 소통, 정기검진 이걸 이게 추가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거에는 가족들이 혼자서는 잘 안 돼요. 가족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맥경화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만 만드는 게 아니죠. 치매도 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동맥경화를 우리가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게 심혈관, 뇌혈관 질환만 예방하는 게 아니라 치매 예방도 같이 하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치매는 이게 증상이 나타나기 벌써 20-30년 전에 뇌변성이 벌써 나타난다 그랬죠. 그리고 한번 생기면 돌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찌감치 이게 동맥경화가 있다 그러면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께서는 치매를 위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위험 요인들을 관리를 잘 하자. 그리고 만약에 동맥경화가 이미 왔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치료하자. 그거는 항염, 항산화제를 쓰고 E20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료기구를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제 동맥경화 개선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게 핵심은 혈관 내피입니다. 혈관 내피에 특히 그 당단백질 일정입니다. 그걸 보호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좋은 혈류를 만들어야 되고 좋은 혈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혈관 내피를 한번 살펴봅니다. 혈관 내피가 뭐냐 그러면 혈관 전체
동맥, 모세혈관, 정맥 전체를 덮고 있는 함겹 세포인데 이 기능이 뭐냐면 혈관을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이 만약에 제대로 활발하게 제대로 살아나면 이미 있던 동맥경화도 개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혈전, 혈류, 혈압, 염증 조절하고 면역, 당, 지질 이런 대사에도 다 관계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이 혈관 내피세포야말로 혈관의 집주인이다. 그래서 집주인이 부지런하면 어떻게 되죠? 집안이 깨끗하죠. 그런데 주인이 게으르면 쓰레기가 쌓이죠. 동맥경화죠. 그래서 이 내피가 기능 잘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혈관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 보시면 혈관입니다. 혈관 안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뭐가 있나요? 가운데 혈액이 흐르고 수많은 털이 있죠. 확대하면 이겁니다. 여기 아래 내피세포층이 있고 표면에 머리털 같은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 혈관이에요. 과거에 저희가 이제 그 내과 전문의하고 이럴 때는 처음에는 이런 걸 몰랐어요. 이제는 이런 게 다 밝혀졌죠. 이 털이 잘 유지돼야 됩니다. 이 털이 하는 역할이 이게 내피를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또 이게 내피가 일을 하려면 이 털이 혈액 흐름을 감지를 잘 해줘야 돼요. 센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흐르면 이 털이 흔들리겠죠. 흔들리면 그 정보가 내피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이 내피가 필요한 물질들을 그때부터 막 만들어요. 만들면 이제 혈관이 이제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혈액이 잘 안 흐른다. 그러면 이게 자극이 없죠. 그러면 내피가 일을 안 해요. 그러면 혈관이 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피가 잘 유지되려면 첫 번째 혈액이 이제 이상하면 안 됩니다. 혈액 속에 염증 물질이 많다. 그 다음에 활성산소 같은 이게 산화 스트레스를 만드는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당이 높다. 혈압이 높다. 콜레스테롤이 많다. 그 다음에 담배를 태운다. 이러면 이때 아까 그 털들, 당단백질층들이 망가져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나쁜 혈류 뭐냐면 피가 잘 안 흐른다. 뭐죠? 운동 부족. 이래 되면 이게 망가져요. 그 다음에 나쁜 혈류, 진동류, 난류 이런 게 있어요. 이래 되면 이게 망가져요. 유지를 못 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되면 이게 방어벽이 무너지니까 콜레스테롤이 파고 들어가죠. 그래서 동맥경화가 점점 커지고 그 다음 백혈구가 달라붙죠.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죠. 만성염증. 동맥경화가 만성염증이잖아요. 그 다음에 효소발이 달라붙어요. 달라붙으니까 혈전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떨어져 나가면 이게 심근경색, 뇌경색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아까 안테나 역할을 한다 그랬죠. 센서 역할. 기계 소형체죠. 이게 망가져 버리니까 혈액 흐름을 갖다가 내피가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물질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내피 기능이 떨어져 버리죠. 다시 말해서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것, 운동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중간 강도로 어느 정도 땀이 좀 날 정도로 그 다음에 일주일에 최소 4번, 한 번 할 때 최소 40분 이상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종류는 속보, 이게 빨리 걸을 때 한 시간당 한 5, 6km 정도 그 정도 속도로 좀 약간 좀 숨이 찰 정도가 되죠. 그 정도로 걸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벼운 달리기도 좋습니다. 수영도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벌을 중간에 섞어서 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고강도로 하는 거는 좀 양날의 칼입니다. 그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적당한 운동을 했을 때 혈관 속에는 나쁜 혈류가 잘 생기는 데가 있어요. 이게 분지부, 그 다음에 이게 혈관이 꺾이는데 이런 데서 나쁜 혈류가 잘 생기는데 그게 동맥경화가 잘 생기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나쁜 혈류가 좋은 혈류로 바뀌어요. 그걸 청류라 그래요.
그래서 운동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운동은 이게 그 혈관에 뿐만 아니라 뇌 조직에 직접 좋은 영향을 줘요. 왜냐? 당연히 뇌에 산소, 영양 공급을 잘해주죠. 그 다음에 이 운동을 하면 신경세포 간의 연결, 아까 뭐라 그랬죠? 그걸 시냅스라 그랬죠. 시냅스가 발달해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게 뇌 신경 간의 연결이 잘 돼요. 연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80세 이상이 돼도 이게 인지 능력, 지능이 40대 정도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슈퍼 에이즈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결같이 운동을 꾸준히 한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운동은 뇌 염증을 떨어뜨려요. 이게 치매가 만성염증이잖아요. 그래서 운동이 이게 염증을 떨어뜨리니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뇌 저항력을 올려줘요. 그 다음에 운동한 사람들은 뇌부피를 유지합니다. 왜 저 나이 드신 분 CT나 MRI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뇌가 쪼그라들었다 그런 이야기 듣죠.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부피를 유지해요. 왜 그러냐? 그 뇌도 줄기세포가 있어요. 뇌실이나 해만 밑에 있는 거로 이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게 되면 그 줄기세포들이 동원이 돼서 이게 사라져간 뇌세포를 보충해줘요. 그러니까 부피를 유지하죠.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치료로 넘어갑니다. 자기가 하는 건 운동이고, 그래도 이제는 운동으로 이제 역부족인 분들이 있어요. 이미 그 동맥경화 온 분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좋은 혈류 만들기 위해서 이제 치료법, ECP라는 그 치료법을 씁니다. 체외 역박동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심장이 한번 피를 짜잖아요. 안 짤 때, 이완기 때 이게 이제 ECP가 짜줍니다. 그러면 그 수축기 때 짜고 이완기 때 짜고 이제 그러니까 피가 꾸준히 흘러가게 됐죠. 그래서 척류, 좋은 혈류를 만들어 가지고 내 피 기능과 구조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웬만한 그 대학병원의 센터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들 있어요. 그리고 이제 ECP를 실제로 그 이제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했습니다. 내피세포를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동맥경화 개선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게 오른쪽과 왼쪽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ECP 치료 전후에 혈관 네트워크가 완전히 다르죠. 이게 심장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60년 전에 미국에서 이미 다 했습니다. 해서 이게 그 치료를 꾸준히 하고 난 뒤에 보니까 변화를 보니까 심장에 작은 혈관들, 혈관 네트워크가 굉장히 발달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그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이게 오른쪽이죠. 나이 들면서 점점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척류를 많이 만들어주면 점점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운동한 사람, 안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좋은 혈류를 만들어주는 것 혈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나라에서 여러 논문들이 발표된 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ECP라는 게 효과에 대해서 임상 정상 개선되는 걸 보면 인지 능력 향상, 수면 개선, 어지럼증, 불안, 우울 개선, 피로 개선, 체력 향상, 심지어는 발기부선 개선, 수족냉증, 만성 통증 이런 개선들은 이게 있다는 게 그 여러 논문들에 이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해보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혈류 만들기 팁 세 번째, 횡격막호흡, 복식호흡 이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깊이 심호흡, 이게 깊이 들이쉴 때 혈류량이 10%에서 30% 증가합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 몸 전체에 혈액이 대부분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정맥에 가 있어요. 그 정맥 중에 그게 70%는 사실은 이게 순환하고 있질 않아요. 15%만 순환해서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팁은 뭐냐면 순환되고 있지 않는 이게 85% 중에 일부분을 끄집어내서 이게 순환하는 대로 이쪽을 쓰이도록 돌려주는 거죠. 펌핑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횡격막 호흡이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횡격막 호흡, 이거는 여성들은 이걸 좀 의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성들은 흉곽을 쓰거든요. 이게 횡격막은 그대로 두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슴은 그대로 두고 이게 횡격막을 내립니다. 이게 약간 복벽은 힘을 주고 옆구리가 불러 가도록 숨을 쉬면 됩니다. 이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비온 뒤에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배에 힘을 주고 옆구리가 불러가도록 깊이 들이쉬면 흉곽이 확장되죠. 그러면 흉곽 안에는 음압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신에 있는 정맥피가 쭉 이게 심장 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10% 내지 30%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래를 압박하니까 복강 내에 있는 정맥이 또 짜지니까 거기 또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 횡격막 호흡을 수시로 뭐 의식적으로 10분씩 하루에 뭐 몇 번씩이라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해도 도움이 되고 의자에 앉았을 때도 도움이 되고 뭐 버스 타고 갈 때나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하시면 하는 만큼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좋은 혈액 만들기. 그 좋은 혈액의 특히 이제 혈관에 대해서 좋은 혈액이라는 것은 기준은 항염, 항산화 능력이 충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산화질소를 잘 만들도록 해야 되겠다. 아르기닌이 여기에 주요 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혈당 조절하고 지혈을 조절해야 되겠다. 이게 술은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담배는 끊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적절한 수면, 스트레스 조절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먹는 식사에서 야채, 과일, 견과류는 좀 늘리고 돼지고기, 쇠고기, 설탕은 좀 줄입니다. WHO 기준에 의하면 돼지고기, 쇠고기 일주일 소비량을 한 이게 500g 미만으로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g 정도 이런 정도 해서 며칠을 드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신에 생선, 닭고기는 좀 늘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대체적으로 이게 뭐냐면 지중해식 식단이 되는 거죠. 이미 이거는 입증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치료적 접근입니다. 약을 쓰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아르기닌 쓰는 겁니다. 아르기닌이 바로 이제 약재로 쓰면 그 내피에서 산화질소를 잘 만듭니다. 내피는 산화질소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항염, 항산화제를 씁니다. 이걸 수액이나 경구제로 투여해서 내피 기능을 개선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저희가 치료한 사례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료한 것은 항염, 항산화 수액을 써서 또 그 다음에 ECP를 동시에 하는 건데 이게 저희가 이거는 특허받은 치료법입니다. 특허증이 나와 있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87세 그 남자분이신데 치매 동맥경화 때문에 이제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와서 했는데 이제 그 치료를 하면서 이게 2.7mm 내중막 두께가 2.7mm면 동맥경화죠. 1.5mm 이상 되면 그걸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이게 2.7mm가 2.1mm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왼쪽에도 1.6mm가 1.3mm로 줄어들었어요. 동맥경화가 이제 개선되고 있는 걸 봅니다. 한쪽은 이제는 동맥경화가 아닌 걸로 됐죠. 그런데 이제 증상을 보면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는 어제 일이 기억이 난답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 이분이 이제 인지 능력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휠체어 타시던 분이 이제는 1시간 이상 보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 혈색이 좋아지고 손톱이 빨리 자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게 44세 여자분인데 검진 때 동맥경화가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치료를 받는데 치료받는 도중에 이미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인데 인지 능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가 확실히 이제 능력이 좋아졌고 이거 늘 괴롭히던 브레인 포그가 없어졌다고 그러고 이제는 잠을 달게 잔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는 퇴근하고도 집에 가서 이제는 집안 일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는 16층 계단을 3번 이제는 오르기가 가능하고 전에 못하던 수영이 이제는 수영이 가능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화반환 보니까 1.8mm가 1.5mm로 3.2mm가 2.6mm로 점점 이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65세 여성분인데 이분은 이제 고혈압 고지혈에 있습니다. 이게 이분은 2.0이 1.4로 줄어들고 2.1이 1.0으로 이제 상당히 줄어들면서 이게 흥미있는 거는 이분이 치료 전에 이제 다른 대학병원에서 찍은 건데 MRI 찍어 보니까 우측에 중뇌동맥이 보이지 않죠.
이게 좌측은 잘 보이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심한 협착이 있습니다. 협착이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던 게 치료가 다 끝났을 때 이게 경동맥만 좋아진 게 아니라 보니까 뇌동맥도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지면서 이제는 혈관에 이제는 잘 보이는 걸 이제 이걸 이제 보여줬습니다. 예,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게 동맥경화가 중요한 그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기에 동맥경화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동맥경화는 얼마든지 예방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위험 요인들 있죠. 그래서 담배는 반드시 끊자. 술은 최대한 줄이자. 그 다음에 혈압, 당뇨, 고지혈은 조절을 반드시 하자. 우울, 스트레스는 관리를 하자는 거고, 각자 자기의 혈액 상태, 혈관 상태는 파악하고 있자. 그래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 경동맥 초음파를 해서 이제 만약에 이상이 생긴다면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활 개선, 각자가 해야 될 거죠. 운동, 어떻게 했죠? 일주일에 최소한 4번, 한 번 할 때 40분 이상 중간 강도로 유산소를 하자. 그리고 근력은 적절히 알아서 보태서 하고, 그래서 운동은 속보가 가장 간단하니까 가벼운 달리기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는 야채, 과일, 견과류는 좀 더 늘리고, 쇠고기, 돼지고기, 설탕 이런 건 좀 줄이고, 생선, 가금류 이런 건 좀 늘려주자는 거고, 소통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족 간의 대화, 그 다음에 친구, 이게 자주 만나게 이게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 일들에 가족이 이게 반드시 좀 챙겨줘야 됩니다. 가족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할머니가 70대 초반이신데 고혈압, 고지혈을 오래 앓으셨어요. 최근에 물건을 이게 자주 잊어버리시네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놓아라 그러는데 혈관 문제에 의한 조기 치매 신호 있지 않을까요? 혈관 검사를 따로 받아봐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거는 받아보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머니께서 우선 치매 검사 간단하게 이게 보건소 같은 데서 무료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치매 검사 이런 걸 받아보세요. 그래서 경도 인지장애 이런 게 지금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그것도 혈관 문제, 경동맥 초음파를 해보면 전체 혈관 상태를 갖다가 이게 가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뇌촬영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혈관 건강에 운동이 좋다고 하지만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에게는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까. 어떤 운동해야 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산책 정도만 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예. 이게 상당히 이게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차 동맥경화라고 하는 것도 정도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등도 이하의 동맥경화다. 예를 들면 경동맥 초음파를 했다 아니면 관상동맥 조형 CT를 했다 해서 50% 미만의 협착이 있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중간 이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인터벌 정도는 괜찮아요. 중간 강도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체력이 되면 시간당 5, 6km 정도는 숨이 가쁠 정도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인터벌 가볍게 뛰는 정도 괜찮아요. 그런데 더불어 격렬한 운동이죠. 막 산에 등산에 막 힘들게 막 뻑뻑거리면서 이게 막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까. 그런 거는 차츰차츰 운동을 늘려가면서 적응한 다음에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경증인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어지간한 강도의 운동을 하셔도 다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70%나 이런 상당히 진행된 동맥경화다. 그때는 이게 중간 강도의 그런 운동 정도를 꾸준히 하시는 게
그것만 해도 충분하고요. 과격한 거는 좀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혈전 반대할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이게 운동뿐만 아니라 식이 조절도 하고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동맥경화를 치료를 하시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 봅니다. 40대이신 분인데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높아요. 그 다음에 이 상태를 방치하면 10년, 20년 뒤에 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그 LDL 콜레스테롤 높은 걸 갖다가 그냥 그 중년기 이전에 방치를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그 치매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압이든 콜레스테롤이든 당뇨든 이게 혈당이든 혈압이든 전부 다 이게 미리미리 조절하는 게 이게 베스트예요. 답이에요. 그래서 뇌 건강에 문제가 당연히 생깁니다. 이게 증상은 안 나타날지라도 아까 알츠하이머 진행 확률이 올라가고 혈관성 치매 확률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게 조처를 하세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게 뭐 150 이상이다 이러면 약을 써야죠. 그리고 요즘 40대도 동맥경화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예 경동맥 초음파 같은 걸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해서 동맥경화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동맥경화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콜레스테롤을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더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동맥경화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1번. 그 다음에 이게 수치가 높으면 반드시 이게 약을 써서라도 치료를 하자. 물론 약 쓰기 전에 많이 높지 않으면 운동 시기 조절을 먼저 해봐야 되죠. 그걸 반드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와인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술이 간이나 혈관에 안 좋다고 들었는데 뇌에도 영향 있을까요? 제가 이게 이번 시간 처음에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잠가 볼까요? 자,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우리 뇌 안에서 신경과 혈관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파란 게 뇌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혈관입니다. 이게 혈관벽을 확대해 봤습니다. 여기 가운데 혈액이 흐르죠. 적혈구 이렇게 혈액이 흐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뇌피세포가 있죠. 혈관 뇌피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주위세포의 기점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성상세포의 일부분이 이게 발 부분이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층층층층이 막고 있어서 혈액 속에 있는 나쁜 물질들이 함부로 뇌로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장벽이 잘 쳐져 있어 보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터운 장벽을 통과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알코올 먹으면 취한다. 이 말은 뭐냐면 혈액 속에 있는 알코올이 뇌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에 반드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끊을 수가 없다면 최소한으로 하세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 다음에 와인 한 2잔 정도 이내 이런 정도 그런 정도는 괜찮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으면 그 정도 하라 그럽니다. 제일 좋은 건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와인 한두 잔 정도는 그래도 허용되어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가볍게 하세요. 그러면 좀 뇌 손상이 적겠죠. 그래서 이게 알코올은 뇌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만약에 알코올 중독이 되면 그때는 이 알코올 자체가 또 이게 뇌는 독성 물질 또 그때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두엽 이런 게 망가져서 이게 이제 또 치매도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예. 다시 한번 자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 알츠하이머 치매는 먼저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게
기전이 다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때는 신경세포에, 그러니까 뇌신경 안에 아밀로이드가 쌓이고, 그 다음에 그 뇌신경 안에 타우 단백질이 이제는 그 변성이 과인산화되면서 타우 단백질이 이제 응집체를 형성하면서 신경세포가 1차적으로 신경세포가 직접 망가져요. 그래서 치매가 오는 것이고, 혈관성 치매는 첫 번째는 변화가 신경세포가 아니에요. 이거는 첫 번째는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그 다음에 혈관 이제 그게 막히면서 그 다음에 뇌세포에 피가 안 가니까, 그래서 신경세포가 죽어서 이제 손상되면서 치매가 오는 겁니다. 주요 기전. 물론 나중에는 이제 뭐 서로 옮기겠지만 상당 부분은 나중에 둘 다 옮깁니다.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으로는 두 개가 이게 그 발병 기전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리고 그 확률로 봐서는 알츠하이머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동맥경화가 있으면서 그러면 이게 그 혈관성 치매 위험도 많이 증가되죠. 그리고 동맥경화가 또 알츠하이머 치매도 또 증가시킨다 그랬죠. 나중에는 둘이 막 엉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기전이 다르다. 그래서 조직 검사해 보면 이 기전이 구분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치료법도 좀 달라지겠죠. 그 다음 그 동맥경화 개선을 위해서 영양제나 기능식품을 많이들 먹는데 실제로 뇌혈관이나 치매 예방에 근거가 있는 성분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이게 보조적이라는 걸 꼭 이게 명심하세요. 이게 과신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게 그 보조적인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염, 항산화되는 것. 이게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죠? 이제 그 오메가3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도움들이 되는데 이걸 먹고 나는 약을 안 먹어도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아까 그 위험 인자들 떨어뜨리는 게 절대적으로 1번입니다. 혈압, 그 다음에 당, 콜레스테롤 이런 거 떨어뜨려야 되죠. 예. 이런 걸 담배 끊어야 되죠. 알코올 줄여야 되죠. 그리고 비만 이거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조절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보조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비타민 C 이런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이게 의존한다. 그거는 이게 실패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최근 들어 잘 외우던 전화번호나 비밀번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기억력 문제인지 치매 전조인지 이제 이런 건 아니겠죠. 예. 이제 아마 연세가 좀 드신 분일 수 있겠죠. 예. 이제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나이 들면서 누구나가 생기는 기억력 저하는 어쩔 수 없이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은 어째 낡아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다른 몸 구조도 그렇지만 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치매라 그러진 않아요.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물론 이것도 관리하기 나름이죠. 이게 다른 아까 우리가 그 봤듯이 슈퍼 에이저 이게 80세 이상이 돼도 40대 그런 그 인지능, 기억능력 다 유지하는 사람들 운동 꾸준히 하고 관리 꾸준히 하면 기억력도 유지를 잘하겠죠. 이게 독서 열심히 하고 이게 쓰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 대화 많이 하고 하면 이게 기억력이 이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천천히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게 정상보다도 더 많이 떨어진다. 이거는 좀 이제 그거는 이게 그 경도 인지장애, 치매 전조 이런 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번 연세 드신 분이라면 60세 이상이라면 한번 이게 치매 간단한 그 진단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정신과 다닐 때. 이제 요즘도 그대로 적용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내가 기억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걸 인지하죠. 이거는 치매 가능성이 이게 적어요. 실제 치매인 분들은 어떠냐 하면 기억을 못 하는데 자기가 기억을 못 하는 것 자체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런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력이 좀 떨어졌다는 거는 좀 약간은 안심이 되는데, 하지만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일단은 체크를 해보지 않는 겁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걸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